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정세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김 신임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되었다는 소식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상해 증시보다는 홍콩에서 4%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HLB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2% 상승하면서 정규장에서 41,75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 아침에 장전에 이 K신약 관련해서 하반기 이제 성과 릴레이 상업화 일정에서 HLB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 리보세라닙과 캄리리주막 관련해서 품목 허가 신청. 지금은 이제 리서브미션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언제쯤 가장 이제 골든 타임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9월입니다. 9월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8월 달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기간에 들어있다. 그래서 두 번의 CRA를 받았지만 옵저베이션 1, 2, 3 관련해서 항서제약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 중국 현지에서도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 드립니다.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스폰서 형태로 리보세라이 관련해서 FDA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 베리스모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브라이언 김이 이제 신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세호 기존의 엘레바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퇴임을 했던 부분들도 왜 그랬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지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항상 이 FDA 관련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발표했을 때 진양권 회장과 이 정세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CTO가 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세 대표가 퇴임을 했던 부분들은 FDA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세 대표이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이제 신임 대표로 들어오는 그 브라이언 킹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듣보잡은 아니에요. 이거 유펜에서 치과대학원에서 이제 임상교수 출신으로 미국에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노비오 관련해서 창업 멤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링크드인에서 찾아보면 과거에 이제 보시면 2000년도 초반까지 펜 대학에서 치과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노비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BGX 제약 여기 이제 부사장도 하고 그래서 2008년도 이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 2014년 한 10년 전부터는 현대약품의 이제 수석 고문으로 또 영향을 또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미국 쪽과 한국 쪽에 트랜스큐 이제 바이오 벤처스 엔젤 펀드 쪽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베리스모 관련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그 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CEO로 들어왔는데 이 당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작년 연말 기사거든요. 11월 달에 베리스모의 창업자 브라이언 김이 이노베이션 대표로 들어오고 기존에 이제 김홍철 대표와 이제 각자 대표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정세 대표와 각자 대표가 아니라 아예 이제 바뀌는 형태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기사를 보면 브라이언 킴 관련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이노비오 관련되는 창업 멤버이고 2006년도에 이제 국내 코스피 기업을 인수해서 코스피 200에 진입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아까 이제 링크드인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국내에는 진원생명과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킴리아 관련해서 마이클 이제 밀론 유펜 교수라든지
여기 이제 도널드 시걸 교수와 베리스모를 공동 창업을 하고요. 그 베리스모는 뭐 알다시피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싱크르 110과 싱크르 310 관련해서 임상 1상에 진행 상하면서 향후에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일상의 이제 전체 결과가 나오면서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브라이언 킴의 입장인데 이번에 엘레바 대표까지 겸임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텍 창업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재무나 경영 전략을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텍 투자는 투자회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카티의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개발 이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세 대표하고는 조금 이제 트랙 레코드 좀 다른 어떤 그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리보세린과 캄넬주마브의 허가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좀 더 뭐 강력한 입장의 인물을 회사에서 좀 선임했다. 예, 근데 뭐 정세 대표와 같이 이제 각자 대표를 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정세 대표의 사임 이유가 좀 더 이제 기사가 되면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베리스모의 어떤 이제 조직도의 구조를 보면 로라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이제 CSO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킴이 이제 공동 창립자 CEO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플랫형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홍콩 증시에서는 4.58% 좀 상승을 했고요. 양봉이 좀 제대로 좀 거래량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 증시에서도 거래량이 실려 있는 한 2.89%, 장중에 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견조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60위안에서 버티는 양봉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의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예,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적 제약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항서제약과 이 백제라고 이제 그 번역된 거는 이제 그 베이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사가 이제 R&D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82억 위안이니까 하나로 따지면 뭐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 3조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수익성은 적자거든요. 그만큼 R&D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베이진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베이진사를 따라가는 흐름들 많습니다만, 항서제약의 이제 플랫폼은 굉장히 병렬식으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베이진사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를 결합한 다각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여기는 글로벌화를 처음부터 하면서 이제 뭐 로슈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올라갔던 부분과 차별화된 어떤 치료에 집중하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국제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파이프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ADC가 굉장히 핫한 부분이고요. 대사질환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강점을 있는 부분이고, 국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캄넬리주마브, 아파티닙,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인데, 1차 치료 지표 관련되는 부분, 1차 치료제로 올해 4분기에 FDA 승인을 받을 것을 예상합니다. 요거는 뭐 빠르게 해서 클래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 약인데,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라도 빨리 뭐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어떤 일정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진행하는 어떤 데이터 확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이베이 미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사를 기본적으로 한다면 연내에 뭐 승인은 사실상은 좀 힘든 어떤 부분인데, 빨리 리서브미션 관련 불확실성 해소하는 게 가장 이제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뭐 중국 자국 내에는 PD-1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뭐 티슬레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은 ADC라든지 올해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베이지사 같이 해외를 중심으로 타겟했던 부분들이 이제 국제화를 조금씩 속도는 이제 베이징이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제네릭 중심이다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신약 중심이 한 50% 정도 안쪽이었는데 올해는 이걸 60%까지 올리는, 이러면 이제 멀티플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 진행 과정이 항서제약 입장에서 캄넬리주마비 올해 아니면 내년 이 부분에서 승인 관점이 국제화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뭐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도 거래량은 100만 주 언더에 공매도는 한 9만 3천 주 정도. 그 다음에 8월 11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500만 주 아래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가격에서 공매도의 이익 실현 관련되는 밑에서의 어떤 한매수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시 좀 상한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 가격에서 일정 부분 공매도의 이익 실현 물량들도 매수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52주 신저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가 월요일 날에 장중에 4만원 언더로 내려갔다가 어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무적으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뭐 대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공직거리 나오면서 시간 내에 올라가서 어제는 갭업시키고 원봉이었죠. 오늘은 일단은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일단 양봉 형태를 봐서 어제 원봉의 시가인 42,000원을 장중에 시도를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윗꼬리 흐름입니다만 일단 양봉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과 외국계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창구 쪽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인 신한에서 가장 많은 매도,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지 같은 다 공매도 쪽이죠. 공매도 쪽이 이제 거래가 없었을 때는 이런 이제 그 한매수 관련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매수 주체는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어제 같으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가장 많이 올 때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오늘은 큰 폭의 매수에는 없어요. 근데 NH투자증권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챙겨봐야 되는 흐름이고,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를 실어서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기준봉이 될 수 있는 5% 이상의 양봉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9월 달에 이제 모멘텀, 뭐 EMA 허가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리라 프라티립의 프리엔데이도 여러가지 이제 모멘텀이 일단 9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가에서도 기대감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봉이 만들어지는지를 뭐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방이 열렸을 때는 이제 가격 조정을 안 하고 옆으로 플랫형 조정이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46,500원 3월달에 저점 구간이 저항대가 되지 않는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면 이게 고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서 기준봉인 양봉을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내일도 좀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